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8월의 중반입니다. 여름 휴가는 끝났지만 다가올 가을을 생각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WBC 복지TV 전남방송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남 각 지역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쌀을 중심으로 식생활을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벼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곡물입니다. 그 중에서도 삼면에서 부는 바닷바람과 미량 요소가 많은 간척지를 지닌 고흥의 쌀은 예로부터 밥맛이 좋기로 평이 나 있습니다. 전남 최초로 올해 첫 벼 수확을 한 고흥군에 김주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흥군은 지난 5일 고흥읍 등암리에서 공영민 군수와 지역 농협장, 농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품질 극조생종벼, 진옥벼를 수확하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이번 수확은 지난 4월 16일 모내기를 한 후 116일 만에 이뤄진 것이며 오는 25일까지 모든 수확을 마칠 예정입니다. 진옥벼는 수량성이 양호하고 식미가 좋다는 평을 받는 고품질 품종으로 고흥군은 온화한 기후와 풍부한 일조량으로 인해 농작물 수확이 타 지역보다 10일에서 보름 정도 빠르다는 점을 활용해 극조생종벼 재배를 장려하고 있고 올해 고흥군의 조생종벼는 417헥타르 재배돼 2,502톤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선은 판로 개척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쌀 소비는 계속 줄고 정부 수매도 줄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은 우선은 국내의 판로 개척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제가 우리 수출 개척단 이끌고 몽골 가서 우리 쌀 수출까지를 포함한 그런 농수산물 수출에 대한 현지 유통사 협약을 체결했는데 우리 판매하기로 쌀 농가들은 쌀 생산에만 전념하고 우리 판로 개척은 행정에서 해드리겠다 이런 걸. 고흥군은 고품질 브랜드 쌀의 판로 확대를 위해 지난해부터 고흥 쌀의 유통 채널 확대와 다각도의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주은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기후 위기는 이제 미래 세대의 일이 아닙니다. 극명하게 나타나는 홍수와 가뭄이 점점 잦아지고 있고 이에 환경부는 기후 대응댐이라는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전남도지사와 환경부 장관이 함께한 기후 대응댐 후보지 현장 방문을 김재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경부는 기후위기로 빈번해진 극한 홍수와 가뭄, 미래 물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물그릇 확보 없이는 직면한 물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지난달 30일 신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5일 김용록 전남도지사는 김한섭 환경부 장관과 재작년 극한 가뭄으로 역대 최저 저수율을 기록한 주암댐에 방문해 후보지로 선정된 순천시, 화순군, 강진군 시장 및 군수와 면담을 갖고 가뭄 대책과 향후 건설될 신규 댐 추진 방향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김한섭 장관은 환경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기후대응댐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영록 지사는 최근 가뭄과 호우 등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신규 댐 건설 계획과 장흥댐과 주암댐 수원 연계 사업 추진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한 주민복지 향상, 생활 여건 개선, 다양한 수자원 확보 등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의 확대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라남도는 한국 농업의 미래를 첨단 농산업으로 전환하는 시작을 농기계 시장에서의 테슬라로 불리는 주식회사 대동과 한국농업기계학회와 함께하고자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농산업 개발의 앞날을 기대하며 김주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6일 주식회사 대동과 한국농업기계학회와 함께 인공지능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 유치를 위한 첨단 농산업 육성, 기술 발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김영록 전남도지사,
원유현 대동 대표이사, 정선욱 한국농업기계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해 첨단 농산업 구축, 스마트 파밍 및 정밀 농업 농작업 대행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 유치 협력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협약을 통해 최첨단 농생명 밸리 육성을 성공으로 이끌고 전남이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미래농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뜻을 함께하게 된 대동은 국내 농기계 1위 기업으로 농업을 인공지능 첨단 농산업으로 대전환하는 시작을 전남도와 함께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이 구상하는 미래 첨단 농산업이 곧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인 만큼 이론 정립과 기술 개발 등 기초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주은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현재 글로벌 선진국은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단계별 감축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지원과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기로 한 만큼 전라남도는 국내 최대 석유화학 산업단지이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간 4천만 톤인 여수 국가산단과 함께 탄소 포집 활용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상황을 보도합니다. 전라남도는 세계 탄소무역 장벽 강화 규제와 정부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따라 지난 6일 여수시 GS칼텍스와 여수산단 석유화학산업 온실가스 배출 저감 기술 확보를 위한 탄소 포집 활용 메가 프로젝트 추진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탄소 포집 활용 메가 프로젝트는 지난해 12월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탄소중립 기술특별위원회에서 확정된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기술 고도화 전략에 따라 이산화탄소 공급부터 제품 활용까지 탄소 포집 활용, 전주기, 밸류체인을 구성해 해당 기술의 설비를 구축하고 실증, 연구 개발을 추진하는 정부의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전남도청 세제필실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 정기명 여수시장, 허세웅 GS칼텍스 대표이사 사장, 주요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 포집 활용 메가 프로젝트 선정 및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 마련과 기술 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목표로 이루어졌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탄소 포집 활용은 미래 산업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반드시 공모에 선정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석유화학 산업이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이 되도록 힘껏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전남도와 여수시는 탄소 포집 활용 산업 생태계 조성, 기술 개발 과제 선정 등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맡고 GX칼텍스는 탄소 포집 활용 공정기술 확보와 실증 사업 추진,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사업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가을이 가까워져 오는 만큼 이번 주말은 보성에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보성군이 가을 전어는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맛있다고 알려진 전어와 함께 축제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5년 만에 돌아온 보성 전어 축제를 김재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음 689 대서 말씀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보성군은 오늘 16일과 17일 양일 율포 솔밭 해수욕장 일원에서 제16회 보성 전어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성 전어 축제는 지난해까지 코로나 등의 사유로 개최하지 못하다가 회천 면민협의회의 주최로 5년 만에 열리게 된 만큼 5년의 기다림, 반갑다 전어야, 친구야 보성 가자라는 주제를 내걸며 등량만 청정 갯벌에서 자란 전어로 전어 잡기 및 굽기 체험, 전어 요리 시식, 축하 공연,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를 구성했고 15일부터 축제 기간 중 율포 낭만의 거리 내에 신토부리 농산물 코너와 먹거리 장터도 운영합니다. 보성군 관계자는 부드러운 육질과 각종 영양이 풍부한 등량만 청정 해역에 자연산 전어의 감칠맛 나는 참맛을 즐기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폭염 대비 및 식중독 예방 대책을 포함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행사 전 합동 점검을 진행해 내실 있는 행사 운영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변에 설치된 개매기장에서 참가자들이 직접 손으로 전어를 잡고 바로 구워 먹을 수 있는 체험은 보성 전어축제의 백미로 올해도 많은 관광객이 참여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전남 각지역의 사건 사고 전해드립니다. 여수해경은 지난 3일 오전 6시께 보성군 장도 남쪽 약 1.5km 해상에서 약 0.5톤급 무등록 민간어선 A호가 전복됐다고 인근 어선에 의해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여수해경은 연안 구조전과 해경 구조대를 현장으로 급함과 동시에 사고 해역 인근의 어선들에게 공동 대응을 요청했고 해경 도착 전 사고 승선원 2명 중 선장 E씨는 전복된 선박 위에 있다가 인근 어선 명성 2호에 의해 안전하게 구조됐으며 해상에 추락한 선원 정씨는 경찰관이 탑승한 어선 동진 1호에 의해 의식 없는 상태로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대기 중인 119 구급대에 인계했으나 안타깝게도 병원 이송 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인근 어선 목격자와 선장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고속도로 화물 차량 사고 소식입니다. 전라남도 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는 7일 오후 4시께 한평군 학교면 무안광주 고속도로 16km 지점에서 30대 남성 A씨가 몰던 1톤 화물차가 도색 작업자들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15톤 공기 트레일러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졸음운전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할 예정입니다. 다음 보성 감전사고 소식입니다. 지난 9일 오후 2시 23분께 보성군 보성읍의 한 육교 보수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30대 작업자 A씨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는 A씨를 응급조치한 뒤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습니다.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 경찰은 A씨가 현장 사무실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작업을 하다가 감전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수 해경 소식입니다. 지난 10일 오후 3시 30분께 여수시 삼산면 영만도 북쪽 약 3.7km 해상에서 미상의 물표가 계속해서 원을 그리며 남하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여수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는 즉시 여수해경 상황실에 알리고 여수해경은 경비함정을 급파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여수해경은 빙글빙글 돌고 있는 4톤급 어선 비호에 뛰어내려 달리는 배를 멈춰 세우고 쓰러져 있던 70대 선장 A씨를 발견했습니다. A씨는 발견 당시 의식이 없었고 해경의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육상에 대기하던 119 구급대에 인계했습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A씨가 혼자 조업을 나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채 선내에 쓰러져 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 각지에게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고흥군은 이달 초 유통업체 홈플러스, 흥양농협과 함께 고흥쌀 판매 촉진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3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고흥군과 흥양농협은 고품질 쌀 생산 지원과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고, 홈플러스는 전국 매장의 햅쌀 주 거래처를 흥양농협으로 추진하는 등 고흥쌀 판매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고흥 브랜드 쌀은 올 상반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번 기회로 햅쌀 판매를 전국 매장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4월부터 근무하고 있는 청년 인턴들에게 다양한 조직 구성과 실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청년 인턴 3명을 대상으로 사무실 근무지를 벗어나 다양한 현장 부서의 직무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체험은 해양경찰함정, 파출소, 구조대, 해상교통관제센터, 항공대를 방문해 안전한 바다를 위한 육해공 안전관리 체계와 상황 처리, 민원 응대, 현장 장비 작동 등 현장의 다양한 업무를 직접 경험하며 사무실에서 접하기 어려운 실무 경험과 더불어 해양경찰 업무 이해도를 높이 쌓았습니다. 완도군은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2024 해양치유 치맥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군 역점 사업인 해양치유 산업과 완도 해양치유센터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신지 명사심리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페스티벌은 신지 명사심리 일원에 위치한 완도 해양치유센터 옆 완토리니 광장에서 무알콜 맥주 빨리 마시기 대회, 버스킹 라이브, 썸머나잇, EDM 파티를 진행하며 비어존에서는 시원한 생맥주와 치킨, 다양한 핑거푸드, 완도군과 보혜양조가 협업해서 만든 소주, 다시마주, 완도군 관광협의회에서 직접 만든 수제 맥주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관광객들에게 시원한 여름을 선물했습니다. 한평군과 한평 다함께 돌봄센터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여름방학을 맞은 한평읍 초등학생 20명과 함께 세계 각국의 음식과 요리 체험을 통해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는 요리로 떠나는 세계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바른 식습관 연구소 광주 전남지부 김경남 강사가 진행한 이번 강좌에서 그림책을 통해 각 나라 음식의 유래를 배우고 중국 꿔바로우 정식과 베트남 치킨, 반미 샌드위치 등 직접 요리를 만들어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평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한평읍사무소와 어울림 커뮤니티 센터를 복합화해 조성하고 지역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추진되길 기대합니다. 간추린 소식 마치겠습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풍경은 우리의 시각으로 인해 발견되지만 역으로 많은 이들이 내면의 시각을 찾기 위해 나서는 것도 풍경입니다. 풍경의 감정을 담아내 또 다른 가치를 만들어내는 김동욱 사진작가를 만나봤습니다. 자연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존재하는데 어떤 자연은 복잡하면서도 다양한 역사와 문화, 사회적 관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보이는 풍경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또는 사회적 가치에 의해 형태나 색상 등 많은 부분이 달라집니다.
예술적 문화적으로 가치를 가지는 풍경은 하나의 자연이 우리의 시각으로부터 발견된 후 내면의 지각으로 인해 이미지화될 때 생성되고 영원한 시간 속에 머물게 됩니다. 김동욱 작가의 풍경은 실존적 대상이지만 그 속에서 작가만의 내적 감정을 통해 시간의 흐름과 생각의 경계를 허물어 시각의 확장성을 나타내고 다각도의 시각은 자연 그대로의 풍경은 물론이고 자연광을 통해 다양한 색채로 변화하는 인공 구조물도 풍경의 일부가 돼 작가의 심미적 감성을 보여줍니다. 제가 풍경 사진을 찍을 때 항상 생각하는 게 저 풍경의 동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그 자연 속에서의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생태적 지리적 환경에 미적 가치를 부여하다 보면 자연의 이면이 보이고 풍경의 가치가 또 다르게 자리 잡습니다. 여자만이라는 제가 도록이라는 사진집을 내고 논문을 썼어요. 앞으로 제가 여자만에 대해서 더 보다 연구하고 탐구해서 가지고 저만의 느낌이 있는 사진을 만들고 싶은데, 그러면은 기존에는 밝은 낮에 사진을 찍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제가 어두운 빛이 없는 것, 그럼 빛이 없는 어두운 저녁이라든가 새벽에, 그리고 또 거기에 나이트 페인팅, 나이트 드로잉이라는 기법을 이용해가지고 저만의 풍경을 담아내고 싶습니다. 작가는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능동적이며 긍정적인 생각으로 풍경을 사유합니다. 사진에서는 자신의 눈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곧 자신의 세계이고 작품인 만큼 다각도의 시각도 중요하지만 풍경을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바라보려는 시각 역시 필요하고 외적인 면만 보는 것이 아닌 풍경의 실체를 깊이 살펴보고 면밀히 관찰하는 시각도 있어야 합니다. 사진과 풍경을 통해 내면의 심리적 감정과 삶을 끊임없이 찾아나서는 김동욱 작가의 여정은 수평선 너머의 세계처럼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추입니다. 광복절입니다. 광복은 영예롭게 회복한 또는 빛을 되찾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묶어두는 것에서 해방되고 내면의 빛을 찾는 하루 되시길 바라며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